안녕하십니까. 한국 오라클의 장진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OCI 리소스 매니저 살펴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이 테라폼, 이 IAC에 관련해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리소스 매니저의 앞부분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실제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본 여러 고객분들 중에는 실제로 IAC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잘 하고 계시고 상당히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테라폼에 대해서도 익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코드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대로 레가시 방식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동으로 자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케이스 모두 다 리소스 매니저에서는 상당히 손쉽게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이런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전 애플리케이션을 리소스 매니저로 다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레퍼런스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이 코드형 인프라를 설명하는, 앞서도 많은 분들 설명해 주셨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든지 개발자의 경우에는 리소스를 반복 가능한 형태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빠르게 배포를 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과 테라폼과 같이 이런 선언적인 도구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자원에 대한 정의라든지 리소스가 코드 형태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이런 셀프 다큐멘팅, 그러니까 문서 자체화라고 얘기를 하죠, IAC를. 그리고 보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동일한 업무를 똑같은 프로세스로 똑같이 프로비전을 하다 보니까 이 실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줄어들 만큼 효용성도 그만큼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이 리소스 자체가 하나의 상위 그룹, 최상위 그룹의 이 다이아그램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 IAC의 특징이고 테라폼의 특징입니다. 그럼 리소스 매니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리소스 매니저를 다른 말로 관리형 테라폼 서비스, 그러니까 테라폼 애저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라폼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알려져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오픈소스를 채택을 해서 오라클 플랫폼에 관리형 서비스로 채택하는 게 오라클의 전략입니다. 오픈소스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리소스 매니저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OK, 그리고 서버리스 펑션,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카프카를 이용한다든지 빅데이터, 블록체인, AI와 같은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오라클은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전략에는 약간의 오라클의 미션,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클라우드에서도 안전하고 성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호환성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레가시 환경에 오픈소스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방식을 OCI에서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최근에 가장 널리 화두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식성 있고 호환성 있게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라클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재사용 가능한 이런 수정할 수 있는 스택을 생성한다. 스택이라는 이 용어는 리소스 매니저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택은 구성적으로는 테라폼을 가진 리소스, 오라클 OCI 리소스의 하나의 묶음입니다. 압축 파일 한 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데모할 때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오라클은 또 상태 파일을 관리를 합니다. 테라폼에서는 한번 실행되고 난 이후에 상태는 다시 코드로서 기존에 처음에 실행했던 변경분을 상태 파일로 남깁니다. 이 상태 파일은 하나의 단일 지점, 그러니까 공유되어 있는 하나의 지점이 있어야지 사용자 개인의 랩탑에 따로 있다는 것은
사실 이 DevOps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죠. 예를 들면 A라는 사용자가 뭔가를 변경을 수정했고 스테이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용자가 또 다른 어떤 변경을 하고 또 다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가 어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DevOps 관점에서는 협업 차원에서 공동 작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된 쉐어드 스토어에다가 이 스테이트 파일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리소스 매니저의 스택은 그 자체의 스택마다 하나의 스테이트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그대로 갱신 관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itHub이나 GitLab과 같은 이 소스 코드 매니저를 통합했다는 겁니다. 이 소스 코드를 통합했다는 것은 일종의 버저닝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팀에서 하나의 공통된 작업을 하고 그 버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GitLab이라든지 GitHub에 있는 자원을 리소스 매니저에서 직접 액세스를 해서 그대로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IAM 통합으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설정 파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A라는 그룹의 사용자는 IAM 팔리스에서 스택과 잡을 두 개의 잡을 다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그룹의 사용자는 스택의 작업은 다 가능하지만 잡에 대한 권한은 일부,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플랜, 어플라이,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기본 잡 중에서 디스트로이만 제외하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사용자가 디스트로이 이 잡을 실행했을 때는 실제 이 구성 상태가 한 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비저닝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은 반대로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파괴 자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어린아이에게 총을 쥐어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OCI IAM과의 통합은 이런 권한을 제어하고 잡별로 세분화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또 리소스 매니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워크플로우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테라폼이 가지고 있는 이 잡의 단계, 플랜, 어플라이, 디스트로이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테라폼 컨피그레이션의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수동으로 하나하나씩 짜서 올릴 수도 있고요. 호환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오라클이 미리 준비해 놓았던 여러 가지 샘플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샘플 코드가 리소스 매니저와 바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잡을 앱 선택하듯이 필요한 성격에 맞는 앱을 선택하고 고르시면 프로비저닝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스택이 실제로 이 리소스 매니저가 하는 주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클라우드 인프라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소스 매니저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실상 테라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 플로우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테라폼에 익숙하신 분들은 리소스 매니저를 아주 손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상단 메뉴에 디벨로퍼 서비스라는 게 보이고요. 이 디벨로퍼 서비스에 리소스 매니저라고 보입니다. 리소스 매니저에 들어가면 보이는 이 첫 번째 그림이 실제 이 리소스 매니저의 거의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임포트 되는 컨피그레이션의 형태는 압축 파일 그 자체 테라폼 파일의 압축 그 자체가 될 수가 있고요. 압축 파일에는 각각의 모듈을 가지고 있던 TF 파일, 뭐 컴퓨터에 대한 TF, VCN에 대한 TF, 스토리지에 대한 TF 여러 형태로 다 모듈식으로 다 분산돼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미리 준비한 템플릿의 목록에서 골라서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고 커스텀으로 자체적으로 프라이빗하게 템플릿을 내가 올려서 따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컴파트먼트에서 디스커버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만들어 놨던 하나의 잘 짜여져 있는 구성을 불러들여서 그대로 테라폼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떨어뜨리고 그 파일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컴파트먼트가 아닌 다른 리전의 특정 컴파트먼트로 간다든지 다른 컴파트먼트 자원을 이런 식으로 이식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도구고요. 또 하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에다가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저장을 해서 불러들이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내가 랩탑에서 작업하는 폴더 그 자체, 컨피그레이션 묶음의 그 자체를 가지고 임포트하는 방법들, 그리고 GitHub나 GitLab의 레포지터리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서 거기서 바로 프로비저닝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컨피그레이션이 끝나면은 스택에서 이제 스택을 만들어주고 스택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테라폼과 같이 플랜, 어플라이, 디스트로이로 이어지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럼 스택으로 한번 보면요. 우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아까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연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클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 고객들, 여러 파트너들의 여러 앱들이 마켓플레이스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오라클이 배포한 앱들, 상당히 많은 앱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은 리소스 매니저를 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포의 모든 동작들은 리소스 매니저랑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어떤 것들은 프리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형태들은 라이센스를 가진 BYOL 형태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고성능 NFS를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이 아키텍처 그림들이 나와 있고요. 이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싱글 VM 노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베어메탈이라든지, 아니면 멀티플하게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을 할 건지, 이런 구성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전을 선택하고 내 컴파트먼트에 억셉트를 해서 런치 스택을 하면은 바로 오픈, 죄송합니다. 리소스 매니저로 바로 연동이 되는 그런 구성이죠. 여기에 나오는 입력 자원들은 테라폼에서 말하는 변수 처리로 가능한 것들이 여기서 옵셔널하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볼륨을 퍼시스턴트 볼륨을 할 건지, 아니면 NVMe 같은 스크래치로 할 것인지, HA로 액티브 패시브하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접근할 때 SSH 퍼블릭 키를 업로드하고요. 내가 원하는 AD 어베일리빌리티 도메인을 입력하고, 만약에 이 클러스터에 이름을 설정하고 싶다면 클릭을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VCN이라면은 내가 그 VCN을 정보를 이제 아이디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IP 대역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이 바스천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에 그 폐쇄된 망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 접점이 될 수도 있고, 이 바스천 서버 자체가 앤서블의 호스트로서의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쉐입을 뭘로 할 건지 선택을 하고, 블록 볼륨의 사이즈를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NFS 서버가 어떤 쉐입으로 실행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 부트 볼륨 사이즈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NFS 스토리지를 좀 상세하게, 이 블록 볼륨을 어떻게 퍼포먼스가 구성되어 있는 레벨로 할 것인지, 하이 퍼포먼스,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이런 12가지의 퍼포먼스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한 단위로 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 몇 개의 블록으로 할 것인지, 얼만큼의 사이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변수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스턴스의 설정, 이런 것들을 다 옵셔널하게 변수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옵션으로 그라파나와 같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따로 둘 건지, 이런 것도 문의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다 선택이 되면 이제서야 이제 스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택이 만들어지고, 지금 선택한 것은 자동으로 오토 어플라이를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이제 억셉트가 되어서
리소스 매니저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한번 이게 실행이 되면은 로그에서 곧 로그가 올라오는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디테일하게 로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마켓플레이스 외에 오라클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GitHub 사이트에 퀵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퀵스타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플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퀵스타트에는 약 지금 보니까 한 200여 가지의 앱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업무에 맞게끔 다 하나의 세트로 다 샘플 코드가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만 해서 바로 클릭하시면 프로비저닝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코드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이렇게 더 빨리 구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삼아서 참조할 수 있는 게 된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어떤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되겠죠. 이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의 샘플인데 디벨로퍼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행사에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익숙한 것을 사용해 봤습니다. 뮤샵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이커머스를 위한 하나의 어떤 샘플되어 있는 서비스를 두 가지 영역, 하나는 쿠버네티스 형태대로 배포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HA 형태대로 배포하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 이게 배포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베이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버튼, Deploy to Oracle Cloud라고 하는 이 버튼들은 오라클 문서에서 상당히 자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리소스 매니저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바로 오라클 리소스 매니저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변수들, 내가 필요한 이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URL 같은 경우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 테라폼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그대로 직접 다운받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하고 있고요. 필요한 정보들, 옵션들, 아까와 같이 이게 베이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비저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택에 들어가면은 각각 아까 제가 선택한 NFS도 마찬가지고 뮤샵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스택으로서 경신되는 정보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어플라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호스트에서 컨피그에 필요한 업데이트라든지 설정 파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소스에 가보면은 이미 이렇게 자원들은 NFS 클러스터로 해서 다 실행이 되었고요. 그 내부에서 컨피그레이션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리소스 매니저는 사실상 내가 테라폼을 몰라도 이렇게 빨리 참조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면 바로 즉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학습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리소스 매니저의 기능은요,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 옵션, 크게 네 가지 옵션은 상당히 처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디파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내 폴더에서 직접 또는 압축 파일을 내가 생성한 걸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오라클이 아까 퀵스타터와 마찬가지로 이미 샘플 코드들을 다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서 바로 프리뷰징을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리소스가 다 배포가 되고 실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유용한 옵션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라클에서는 이 디자이너 툴킷, 오라클 디자이너 툴킷이라고 해서 줄여서 오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키트라는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키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이너 툴킷, 말 그대로 이 캔버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리소스를 그때 드래그로 갖다 놓고 거기 있는 속성만 다 바꾸기만 하면 하나의 이 자체가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디스커버리라는 기능이 컴파트먼트에 있는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끌어와서 이 하나의 또 컨피그 파일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쿼리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쿼리가 실제로 어느 리전에 어느 컴파트먼트에 있는 자원을 끌어올 것인가를 물어보고요. 제가 아까 구성한 것은 애쉬번 리전이었습니다. US 애쉬번을 한번 선택해 보고요.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아키텍처가 이 캔버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파일로 떨궈내고 그 그림을 그린 것을 그대로 리소스 매니저로 바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 툴킷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이 개발한 이 툴킷은 오픈소스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라클 터브 죄송합니다. 깃허브에 지금처럼 오키트, 오라클 디자이너 툴킷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아키텍처와 설치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치 가이드, 지금 저는 클라우드 인스턴스에다 하나의 도커 이미지로 해서 올렸는데요. 배포를 하거나 디스트로이 하는 것들은 상당히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커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인 랩탑에 프라이빗하게 설치를 하거나 여러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 툴킷은 각각의 인스턴스 또는 여기서 나와 있는 자원들은 바로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냥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되어 있는 아키텍처는 여러 형태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테라폼 파일 자체로 세이브할 수도 있고, 리소스 매니저로 바로 연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원을 그대로 다른 컴파트먼트에 이식할 수도 있고요. 이 아키텍처 그림 자체를 이미지 파일로 다시 내려받거나 아니면 마크다운으로 생성을 해서 재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콘텐츠들은 다 그 프로퍼티스를 따로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 그리고 옵션들, 추가할 것들 OCI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스택이 아까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이유로 지금 페일이 났는데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리소스들은 다 만들어졌고 내부에서 이제 컨피그를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소스 매니저에 대해서 짧게나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